네,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콘신델타 제국 주주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기본적으로 기본이자 의리로서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신성델타테크, 특히 콘신델타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이 거의 신들린 그 접신의 경지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맨발의 훈이라는 이름이 좀 신성델타테크의 이제 그 연관 검색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어, 제가 한 10,000명 정도 이상 아실 거예요, 저는. 근데 10,000명이 뭐야, 한 30,000명 정도 저를 알고 계실 건데, 근데 제가 잠깐 어떤 일이 있어서 안 찍었는데, 근데 그 전에 제가 예측했었던 일들, 바닥에서 찍었었던 그 일들 때문에 최근에 난리가 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세계적인 그룹 뱅가드 그룹과 아니 뭐 자기 자랑 같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저는 뭐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이제 분석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도 있으니까, 분석력 그리고 뭐 어떤 예지력 이런 게 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신다면 미약하게나마 제가 그걸로도 좀 감사할 마음 따름이고요. 자, ASC랩 여기도 이제 자회사에 투자를 했고, 지금 사실 호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 점상 한 방에 그 레이저 빔으로, 그 수직 빔으로 그냥 끝나버릴 것 같아요. 뭐냐면 결국 요거 하나 기다린 거죠. 결국 뭐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윤 창출이 되겠죠. 이윤 창출이라는 거는 결국 BEP죠. 손익 분기를 넘어서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그 경쟁 우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경쟁 우위는 이제 이코노미컬 모트라고 이제 본다라고 한다면은, 경제적 해자의 핵심은 바로 기술력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돌을 구워도 뭐 누구나 다 구웠을 텐데 돌을 굽어 보니까 제일 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코니언에서 그걸 제일 잘 굽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는 거를 생각해 보셨을 때, 자전거를 이제 타는 어떤 방법, 이거를 누군가한테 여러분들이 알려준다 하더라도 그 자전거를 누구나 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는 거는 내가 직접 타보고 넘어지고 깨지고 하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돌 굽는 거는 좀 자전거 타는 거랑 좀 다르게 좀 굉장히 어렵겠죠. 예. 여러 가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투자는 초전도성을 활용한 상용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차 전지 반도체 등의 부품 성능 개선 및 대체제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좀 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제가 공지사항에서 언제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냐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뜨기 전에 계속 이제 계속 이제 상시적으로 뽑는 직원이 왜 ALD 직원을 자꾸 이렇게 상시 직원으로 뽑을까? 다른 직원들도 많은데, 다른 직원들도 필요한 포지션들이 많은데 왜 ALD 직원만 계속 상시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 전면에 이렇게 올려놓을까?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만큼 전사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쵸?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쵸? 요 두 가지가 나왔죠. 네, 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칭찬을 좀 해주신다면은 좀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왜 이거 자꾸 나오냐? 이것만 자꾸 나오는데 왜 이게 지금 안 내려가고 있느냐. 근데 요 다음 나왔죠. 그러니까 전사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자역학이라고 한다면요, 그 원자 주변의 전자는 파동으로 존재하며 파동은 서로 간섭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파동의 간섭의 형태는 두 가지죠. 상쇄 간섭과 그리고 보강 간섭이 있는데, 보강 간섭은 사사분면, 즉 4개의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서로 주고받는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보강 간섭은 4번 중에 1번, 상쇄 간섭은 4번 중에 3 오브 4죠. 그러니까 4번 중에 3번을 간섭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사사분면 형태의 어떠한
상태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요. 결국 이 물리학적 난제로 제일 뽑히는 게 뭐겠습니까? 물리학의 왕 중의 왕은, 그죠? 물리학의 왕 중의 왕은 양자예요. 근데 퀀텀 피직스, 퀀텀이죠. 퀀텀 에너지, 그죠? 퀀텀 피직스, 그죠? 양자 물리학이죠. 양자 물리학. 양자 물리학에서 이제 가장 이제 끝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초전도체. 그러니까 상온상합 초전도체를 구현하는 것이죠. 왜? 전기 에너지를 쓰지 않는 문명은 없고, 이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 거는 양자역학, 즉 전자에 관한 학문이잖아요. 양자역학. 이 전자의 움직임으로 따라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 자, 이 전자의 현상에서 전기 저항만 좀 없앨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그거는요. 양자역학의 중요성에서는 양자 도약보다는 양자 중첩 얽힘이 더 중요해요. 사실 거시적으로 보면. 이 양자 중첩 얽힘이라는 요 현상이 양자 도약의 현상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 요거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국소적 우주론인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뛰어넘는 거죠. 빛보다 빠른 물질은 있을 수 없다를 깨는 거예요.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이 일어날 수 있다. 양자 중첩 얽힘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뭐 통신보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주 생명체와 교신을 한다든지 우주로 인간은 광명 상태인 상태에서는요. 결국에 아인슈타인의 이론인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달릴 수 없는 규정, 그 리미테이션이 있지만은 그 어둠 상태에서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인류 문명이. 왜냐면 우리 몸도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결국 우리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에 대한 학문의 끝을 다루는 게 이 초전도체고 이 초전도체가 양자 중첩 얽힘 현상과 양자 도약 현상을 극대화시키는데 그 양자 중첩 얽힘의 핵심은 바로 정보의 모든 원자들이 전자들이 우주에 있는 모든 전자들이 양자로 얽혀 있기 때문에 동시 중첩 상태로 양자로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지금 물리학 교수도 아니고 저는 고졸밖에 안 나오고 뭐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이거는 그냥 자주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 머릿속에 그냥 조각조각 있었던 게 하나로 신성델타테크 요걸 공부를 하면서 하나를 이렇게 딱 모아졌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아인슈타인도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건 너무 어떻게 상대방이 운동 상태에 따라서 나와 함께 시간이 다르게 흐를 수가 있지? 뭐 이런 것들. 벌써 그것부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그것보다 더 복잡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하지만 양자 중첩 얽힘이 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기 에너지가 송전탑에서 신성델타테크 에너지를 통해서 그 퀀신델타 제국을 통해서 이런 뭐 송전탑의 전기 저항을 20%든 30%든 줄이고 그러면서 반도체 그 방막을 씌워가지고 필름밍 해가지고 전기를 저항을 또 거기서 또 줄이고 그러니까 송전탑으로 온 전기도 효율적으로 끌어오고 그거를 반도체에서 통하게 하고 안 통하게 하고 온오프를 할 때도 전기 저항을 줄이고 그러면은 모든 인류 문명 그 원주민들 섬에 있는 것 빼고는 전부 이제 이 전기 에너지에는 효율을 입으니까 옛날에 신격호 롯데 회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기 중국에다가 껌 하나 팔아도 수익이 얼마냐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이 전 세계에다가 전기를 공급하면 얼마나 효율적이냐, 얼마나 많이 돈을 벌겠냐. 껌보다 더 많이, 껌은 안 씹는 사람도 있지만 전기는 안 쓸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그리고 롯데는 경쟁업체도 많지만 이거 경쟁업체가 없으니까 모노폴라이로 독과점한다. 뭐 그런 논리가 될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요, 인류는 이렇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자, 코페르니쿠스도 화형당할 뻔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했지만은 결국에는 진실이 이기게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뇌도 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받아들이던 걸 받아들이고 있고 어떤 패턴화된 규정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되게 좋아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이 다윈의 우주 진화론, 그 생명 진화론에 따라서도 열성인자, 우성인자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면 그런데 우성인자가 이렇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종으로 살아남는 DNA가 계속적으로 발달해 온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결국 그러한 생명체라고 한다면 지적인 이볼브를 그 어떤 그 진화를 이볼루션 이뤄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친숙하지 퍼밀리어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면서 암흑전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 제가 참 이걸 너무 많은 형태로 쉽게 설명을 했는데 요거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에 또 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설명을 할까?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 박스권 횡보가 더 길어요. 비선형적 파동인 비추세 추세가 매일 생깁니까, 여러분들? 코스피가 계속 이렇게 가요? 아니죠. 뭐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날 모멘텀이 딱 터지면은 가잖아요. 근데 이 박스권 매매 하시는 분들의 장점은 승률이 높은 대신에 손익비가 낮죠. 왜? 이렇게 대충 물 타면 언젠가 올라오고 숏해도 언젠간 언젠간 떨어지고 여기서 숏해도 언젠간 떨어지고 뭐 숏은 안 되지만은 현물은. 근데 이제 그 대신에 뭡니까? 이거 갈 때 이거 완전히 박살나잖아요. 그러니까 손익비가 안 좋은 거죠. 이 추세 매매는 어때요? 손익비가 좋죠. 한번 딱 성공하면 쫙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횡보파를 우리가 이제 정상파, 뭐 정상파 스탠딩 웨이브라서 사실 그 바로 서 있다는 뜻이라서 뭐 어쨌든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에베레스트도 있잖아요. 에베레스트도. 근데 대부분 이게 산이 있으면 이렇게 있다. 또 산이 하나 있고 뭐 그렇게 산이 이렇게 뭐 이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잖아요. 고도가. 그러다 갑자기 도봉산 하나 나오고 뭐 그러다가 뭐 10,000분의 1의 확률로 에베레스트 나오고 뭐 이러는 건데 결국 우주의 대부분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요런 거를 보는 거예요. 비선형적으로 튀어나온 걸 보는 거예요. 왜냐? 빛이 때리고 그 때려서 반사된 빛을 보는 거니까 플러스 된 걸 플러스로 보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제가 쉽게 설명하는데도 이해를 못 하신다면은 좀 서운해요. 카르다쇼프 척도에 봐서 우리는 은하계 에너지 쓰는 것도 아닌데 우리 이거 지금 기껏 해봐야 항성계 에너지 하나 쓰는데 그쵸? 지금 관측 그쵸? 근데도 우리는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왈가왈부 한다는 거죠. 지구가 생긴 이후로 지구에서 뻗어나가는 빛의 속도로 어차피 관측할 수 있는 것도 우주에서 보면은 코딱지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자, 결국 이제 해겔의 정반합의 사상이라는 거는 결국 뭡니까? 인류 문명이라는 거 이거 오히려 철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 정의 이론이 계속 관성적으로 있지만 반이 나오고 그럼 정이 반을 막 죽일 듯이 하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는 새로운 결과물이 나오면서 시대는 발전한다. 문명은. 그래서 자연에는 우리가 빛으로 때렸다고 해서 다 뭡니까? 방출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뒤통수를 때려도 아무것도 그냥 반응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 그럼 뒤통수 때렸어요, 우리가. 그럼 그 뒤통수를 때린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머리로 흡수가 되는 거죠, 흡수가. 보통은 이제 머리를 때리면 상대방도 내 머리통을 때리겠죠. 아니면 이제 뭐 화를 내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경찰을 부르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머리를 때렸는데 가만히 있다. 그럼 머리 데미지를 그냥 흡수를 한 거죠, 이렇게. 그쵸? 네.
우리가 디파일러로 이제 저글링을 컨슈밍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컨슈머를 하고 뭐 저글링이 그냥 딱 먹히는 거죠. 그 마나 에너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4년 동안 꾸준히 연구하면서 전자의 암흑 상태를 설명하는 모델을 고안 방사성 과속기를 활용 고온 초전도체 구리산화물에서 관측할 수 없었던 전자가 암흑 상태에 해당을 됨을 성공하였다. 그러니까 자꾸 이론적으로 이게 초전도체가 어떻게 가능해? 라고 할 때 그 백그라운드로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자들의 독특한 배열이 아까 말한 뭡니까? 상세 간섭과 사실 독특한 배열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예. 그냥 왜냐면 75%가 암흑 상태, 암흑 물질인데, 예. 여러분 이 우주에 보세요. 빛이 별빛이 더 많아요. 어둠이 더 많아요.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김구수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인식했다는 차원을 넘어 그 존재를 모를 때 설명할 수 없었던 양자 현상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프랙티컬하게 실행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한다고 물어본다면 누가 되겠어요? 바로 우리 콘신 델타 제국자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하고 유익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또 가장 중요한 기술적 분석의 심장마비 소식을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자, 여러분들 자, 이 단타와 함께 저 진짜 좀 이거 좀 가져가세요. 제가 드린다니까 좀 제발 좀 수익을 내세요. 아니 아니신 말고 이게 어마어마한 방법인데 저는 이제 요 방법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저는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예. 좀 단타로 좀 수익 좀 많이 내시고 지금까지 진짜 너무 많이 수익을 자, 말 길게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행복하시고 자, 그래서 좀 단타방에 좀 입장을 해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100억. 그리고 이제 나는 단타보다는 데이트레이딩보다는 좀 정보에 집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정보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선택을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기술적 분석 핵심 충격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00만원으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잡고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1등이라고 자신을 하고요. 자, 이렇게 100만원으로 21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자, 보시게 되면 5번, 10번 보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100번 봐도 알 수가 없어요. 4086번을 5년간 테스트했을 때 1641일 테스트를 했을 때 100만원의 원금이 21억으로 불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건 스캘핑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으로 손쉽게 따라할 수 있다. 여기 주식 급등주 추출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데이터 콜렉트에 제가 프로그래머를 고용해서 자, 키움 검색기 가지고 뭐 상한가가 나온다 뭐다 하면서 이미 상한가 간 걸 찍어 놓고 위에다가 아무 검색기나 검색식 써 놓고 그거 모자이크 처리해 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증거를 남겨 드린 것이고 그 전략을 바탕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머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검색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조건만 아시게 되면은 다음날 급등할 종목을 높은 확률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매수 조건식과 매도 조건식 그리고 언제 매수하고 종목당 매수 비중과 최대 보유 종목은 몇 종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목표가를 잡고 언제 손절할 것인지 그리고 얼만큼 최소 보유하고 얼만큼 최대 보유할 것인지 여러분들 이러한 단기 투자는요, 여러분들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매수 종목을 필터링을 우선순위로 어떤 종목을 필터링을 할 건지 1차 필터링 어떤 종목을 할 건지 2차 필터링 어떤 종목 중에서 어떠한 조건의 종목을 또 필터링하고
그리고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고 얼만큼 보유할 것인지, 손절은 언제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느낌으로, 감으로, 알고리즘, 메커니즘 없이 투자를 진행하면은 물론 이 검색기로 뽑아낸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뭐예요? 최적화된 극대화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백테스팅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검색기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뭐하러 새롭게 검색기를 만들어냈느냐. 자, 이거는 시가를, 자, 어제 종가상에 엄청난 모멘텀이 생긴 종목들이 종가에 잡아야 되는데 젠포트에서는 그 당시에 시가 매수밖에 적용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종가에 엄청난 모멘텀이 생긴 종목을 다음날에 잡아야 되는 엄청난 불편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 급등주는 절대로 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동이 여러분들 이렇게 가지 않아요. 급등주는. 여러분들 급등주는 5선을 타고 5일선, 보통 우리가 21선 이렇게 61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5선을 타고요, 가파르게, 그러니까 5일선, 21선, 61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더 가파르겠죠. 자, 더 스티프하게 5일선, 21선, 61선 이렇게 있으면 이 5일선을 타고 갑니다. 급등주는. 근데 이제 종가상에 잡았어, 내가 눌림목에 달리는 말에 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날에 시가 갭을 주거나 아니면 점상을 하거나, 운 좋다면 점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음날에 개인 투자자들이 추격하지 못하게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눌림목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에 잡더라도 시가에서 이게 마이너스 2%에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물이 나온 건데, 이렇게 시가에서 눌림목을 주고 개인 투자자를 떨구고 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를 떨구고 세력들이 주가를 폭등시키는 방식은 아침부터 그냥 갭으로 띄우고 날려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급등주들을 한번 다 돌려보세요. 일봉, 분봉, 주봉 다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시세는 전체 100% 보유 구간 중에 10에서 20%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나오고, 일본 기준으로는 다음날 시가에 갭을 주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종가에 그 종목을 발견을 했으면 그 종가부터 다음날 시가까지 오버나잇을 하면서 응축된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컨덴스된 에너지가 다음날의 시가에서 갭으로 떠갖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타기는 자살행위입니다. 물타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왜? 역추세에 내가 비중을 담는 거기 때문에 계속 비중이 거기 실리면서 역추세를 맞게 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손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떠한 알파도 창출되지 않습니다. 근데 종가에 엄청난 종목을 발견해냈는데, 그럼 오버나잇 되는 구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날에 점상을 하거나 갭상을 하거나 갭으로 띄워가지고 가는 종목들이 계속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데, 그거를 하나도 못 잡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억울하기 때문에 그거를 종가에 잡기 위해서 이렇게 검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콜렉트해 보시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100만원으로, 자, 여기 보시면 더 자세하게 보시면요, 월별 이렇게 성과가 나옵니다. 자, 월별 이렇게 성과가 나오죠. 자,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자, 그런데 모든 종목이 다 수익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종목 수익, 4종목 손실, 18종목 수익, 7종목 손실 마감, 14종목 수익, 9종목 손실 마감. 자, 이런 식으로 모든 매매에서 승리를 거둘 수는 없지만 좋은 손익비와 좋은 승률로 먹는 거를 더 늘려나간다면, 그걸 꾸준히 반복한다면 여러분들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유명한 트레이딩 격언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100만원으로 1억 못 만드는 사람은 1억으로 100억 절대 못 만듭니다. 자, 돈부터 먼저 거시기 전에 내가 올바른 방향을, 올바른 메커니즘, 알고리즘, 로직을 알고 있느냐와 그걸 모르느냐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만원이 21억이 될 수도 있지만 방법을 모르면 21억이 1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저는 이 부분을 공개하는 이유는 뭡니까? 모두에게 저는 이제 가치 투자 어느 정도 자본의 규모를 제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단기 투자는 어느 정도 유동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액 투자자분들이 좋고 10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21억 되기 전에 이거보다 더 높았는데 계속 이제 20억으로 굴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그쵸, 유동성 문제 때문에 더 자산을 증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10억 이내의 개인 투자자들 한테는 이게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자산 규모가 10억 이상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에게는 리스크 할 수 있다.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전부 다 사야 되고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전부 팔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유동성 문제 때문에. 자, 쉬운 예로 워렌 버핏이 뭐 150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엄청나게 저평가된 중소형주가 있어. 옐로우 칩이 있어. 근데 내가 그걸 살려고 하는데 내 자산의 1000분의 1만 넣어도 그 기업에 다 사버려요. 시가총액을 다 사버리게 돼. 그러면은 싸게 사는 게 불가능이죠. 왜? 호가가 안 받쳐주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가총액을 살려고 하는 순간 그냥 계속 점상해버리겠죠. 파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자, 돈이 적어서 투자해서 부자가 못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방법을 모르는데 조급하기 때문이에요. 방법을 알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복복리가 적용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으로 자 100만 원으로 1000만 원 아니 21억이 아니라 2억 아니 2천만 원 아니 200만 원이라도 되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옳다면 여러분들께서 급등주를 잡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러한 검색기 여러분들이 한번 자, 물고기를 잡고 자, 물고기를 여러분들께서 나는 100만 원으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물고기도 잡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도 배워보시면서 일치월장 하실 분들 이거 말고도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변동성 돌파 전략 업그레이드 버전 그리고 밴드값 1분봉 밴드값 시초가에 잡아서 종가까지 시세를 극대화하는 단타 매매 스캘핑부터 해서 많은 노하우들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여서 더 이상 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자 개인 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수익을 거두지 않고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이 방법을 활용해서 부자가 되시는 그 맨발의 운이 군단 여러분들께서 많은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자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유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 아래의 연락처로 여러분들께서 뭐라고요? 네, 급등주라고 아래의 연락처로 자 급등주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